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천일염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이 천일염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이 천일염을, 소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가수요가 이제 쌓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재기까지 거기에 발생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이 생산,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한번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방사능 폐기물을 무슨 알프스 같은 무슨 이런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. 현대 과학기술로는 이 방사능 이 폐기물을 완벽하게 이 처리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물로 희석시켜서 바다에 풀어서 바닷물에 의해 희석시키겠다는 건데, 그렇게 되면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이 해양 어패류나 또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먹는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소금입니다.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 이제 김장할 때 이제 소금의 중요성을 느끼죠. 그래서 이 천일염을 대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도 많고,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신안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비상이 걸렸죠. 신안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하여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. 자,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 소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기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. 여기다 이게 가수요가 발생하고 또 사재기까지 발생해서 더더욱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.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천일염이 생산된다는 신안군 그 수협 직매장에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이 안내문인데, 가격도 25,000원, 20kg들이 한 푸대 가격을 25,000원에서 30,000원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도 배송하는데 이게 하루에 이 몇천 푸대가 나가다 보니까 이 배송도 늦어진다고 신안군 수협 직매장 쪽에서 이제 이런 지연 안내문을 갖다 걸기도 했죠. 이게 이제 그만큼 이 가수요까지 발생한 데다가 또 사재기까지 거기다 가세하고 있어가지고,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죠. 왜냐면 어차피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어버리면 그 바다가 일본 바다나 우리 바다나 바로 접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까지 흘러 들어옵니다, 그 물이. 그리고 그게 방사능에 오염돼 있으면 그나마도 지금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풀리지 않았을 때 생산된 소금으로 그 음식을 해 먹으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.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살 길을 찾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. 이게 대표적인 테마주인데, 이게 이들 기업의 실적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.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계열사인 이제 신성식품이 천일염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좀 전에 보셨겠지만 20kg짜리 한 부대가 25,000원에서 30,000원 가격도 급등하고 판매량도 급증한다고 이제 알려진 것처럼, 이 신성홀딩스도 향후 이 천일염 가격을 인상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. 그리고 이 샘표도 한여름 눈꽃 굵은 소금이라는 브랜드로 천일염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이것 또한 가격이 오르고 또 판매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좋아집니다. 보라티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산 천일염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보라티알은 향후에도 이태리산이 지중해에서 이제 천일염을 하기 때문에 이 천일염을 계속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면에서 보라티알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. 그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안 천일염의 국산 천일염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, 대상홀딩스 전체 사업에서는 이 천일염 사업이 그렇게 크진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다 마는 거죠.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었어도 대상홀딩스도 이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따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.
자, 인상가 같은 경우는 이 천일염을 갖고 그 주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인상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천일염이 3년치입니다, 거의. 3년치 천일염을 쌓아놓고 지금 주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일염 가격의 인상분을 지금 과거에 사놓은 3년 동안 사놓은 이 천일염 가격이 오른 가격에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주겸 가격도 그만큼 가격을 인상해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인상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쌓아놓은 먼저 그 확보한 천일염 가격이 올라서 이 천일염을 부대적으로 따로 팔아야 되고 또 주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천일염 가격이 오른 가격을 반영을 해서 주겸의 판매가를 올려도 되기 때문에 이 인상가 또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전체적으로 이 테마주들은 어떠한 그 기대감,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올라가지 못해요. 하지만 실적과 밀접하게 관계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고가로 올라간 것들을 실적이, 그 다음 실적이 반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급등한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에도 차별이 되는 거죠.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른 그 메타버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주가들은 그 오른 주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천일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재기와 가수요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이런 판매가 꾸준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그 급등한 가격이 그 주가에 그대로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. 즉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가라는 거죠. 이러한 차이가 테마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도 차별화를 보이는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그 구분해서 테마주에 접근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